미국 다우지수가 또다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말이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살짝 쿵 올라서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타났다는 거,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의 그 악재도 지금 있죠.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 자,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 것인지는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고요. 자, 최근에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더 급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증시가 낙폭을 좀 키움에 따라서 자, 이쯤이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신용이나 빚을 써가지고 매수를 들어갔는데 특히 미수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신 분들이죠. 자, 그런데 증시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반대 매매가 급증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들,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접전지였고 굉장히 좀 뭐 의미라고 보면은 의미가 있는 구간이긴 한데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지만, 자, 그러면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된다면 미국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따로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7일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장이 또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지난주에 악몽이 연휴 동안 조금 씻겨져 내려가셨으면 싶습니다. 왜냐면은 또 새로운 것은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심리가 좀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물론 연휴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자, 시장을 또 막상 쳐다보고 계좌를 또 열어보면은 아이쿠 맞아 하면서 또 지난주에 그런 느낌들이 살아날지도 모르겠죠. 자, 일단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연휴 이후에는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형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휴가에서 복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또다시 한번 이제 어떤 거래량의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동성의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네, 이런 변동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생각되고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쉬었다가 갑자기 매수가 또 들어오고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부터는 또 상승 흐름이 조금만 나타나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기대감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볼게요. 자, 미국 증시를 보시면 다우지수는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2%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둘 다 이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더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장 마감까지 꾸준하게 회복하면서 다우지수가 결과적으로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요. 장중에 뭐 아래로 내려갔다가 꼬리 정도 달고 올라가면서 움직임 보였다라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악재들 뭐 있었는지 살펴보죠.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도 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은 6.4% 증가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지난달에는 8.3%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즉 시장의 예상치가 7.8%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갈 수 있었는데 또 지난달에는 이만큼은 올랐었는데 왜 이거밖에 많이 못 올랐냐, 이것이 이제 문제거리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6.4% 증가했다라는 거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근데 소매 판매 역시도 전월 동기 대비해서 8.5% 증가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예상치는 11.4% 증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망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죠. 보너스를 이번에 1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50만원 밖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50만원 보너스 받은 것도 좋긴 좋은데 100만원 준다고 했다고 50만원 밖에 안 주니까 열받는 거야. 이게 바로 예상치에
밑도는 그런 증가된 경제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소했다 그러면 당연히 악재겠죠. 근데 증가했잖아요. 증가도 했고 또 수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야씨 뭐 이게 뭐 그렇게까지 부담될 일이야? 그렇게까지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해 볼 만한 얘기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하여튼 이거를 두고서요. 이번에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장과 함께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8.8%에서 8.3%로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3분기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저 남미 어느 국가 쪽에서는 이제 람다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서 우세종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때려잡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델타도 처음에 인도에서 이제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인도가 맞죠? 시작한 데가 뭐 거기라고 생각할 때 있는데, 거기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그냥 거기서 국한되겠지라고 했는데 전 세계로 훅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람다도 지금 그 일부 국가에서 우세종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 변수가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분석하기에는 시장을, 경제를 또 성장시키는데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국의 경기는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왜 문제가 되냐면, 얘네가 이제 아직까지는 공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뭐 중국이 전 세계와의 무역 관계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축소가 돼버리게 되면 다른 전 세계 글로벌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아무리 뭐 보기 싫고 나쁘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중국이 하고 있는 역할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서브적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둔화는 곧 전 세계의 경기의 출렁거림으로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둔화, 경제지표의 부진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담을 약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라는 느낌들이 이제 장 막판에 주가를 끌어올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 뭐 맨 마지막으로 빼가지고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또 해드리면요. 미국은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 한해서 부스터샷을 허용하겠다. 네, 노인, 그리고 뭐 요양원 환자, 의료계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을 놓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이 변이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그런 예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내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모레쯤 될 것 같은데 FOMC 의사록 발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연준의 입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연준 위원들의 인터뷰, 성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계를 한 결과 연준 위원들은 경기 회복이 지속된다면 약 3개월 내에 자산 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내년 중반까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아예 종료해버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우리한테는 도움될 만한 내용은 아니겠죠. 이렇게 유동성이 축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또 방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 유동성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악재적인 요인이 생긴다거나 또는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금리 인상 남아있고 많이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연준 위원들이 말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든지 또는 경제지표의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를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면은 뭐 그냥 원래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3개월 내에 자산 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한다라고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9월, 10월, 11월, 3개월이에요. 그러면 1개월 앞당겨지는 건데 뭐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네,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채권 같은 경우 보게 되시면 국제 수익률이 이번 주 들어서면서 다시 1.2%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긍정적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자,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서 이제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경기가 이제 정점을 지났다, 뭐 큰일 났다, 이제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기업 실적이 좋은 건 뭘로 이야기할 건데, 뭘로 대변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면 기업 실적이 왜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기저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른 거죠. 기저효과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요.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부분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그것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우려감이고 현실적인 것은 기업 실적 좋아지고 있고요. 성장률 좋아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이든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도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잡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수립이 되는 것이지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뭔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계속 보합 수준이고 또 소폭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증시 부진에 미수거래 반대 매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반대 매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좀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제 증시의 바닥, 증시의 반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판단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예측하기가 어렵죠. 오늘이 바닥이다, 내일이 저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16일 지난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은요.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이 238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2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대 머물던 반대 매매 규모가 11일 날 부터 이제 계속 200억대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반대 매매가 급증하는 이유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주가 휘청 그러면서 주가가 출렁, 네, 외국인들이 갖다가 던지기, 주가가 훅 빠지니까 여기에서 그냥 다 갖다가 걸려드는 모습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반대 매매가 들어갔을 거라 생각되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신용을 갖다 쓰는 부분들에서는 반대 매매가 좀 나왔을 테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을 썼을 때 반대 매매도 같이 나왔을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내가 그냥 나의 돈을 가지고 했을 때 괜찮을 거고요. 빚을 내서 투자를 했을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지거든요. 빚 내서 한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주식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얘네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주식 담보금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 주가가 내려가면서 담보금이 점점점 이제 위험 수치에 다다르게 되면은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담보 팔아가지고 내 돈은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반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돼요라고 한다라고 그냥 갖다 팔아버리는 게 반대 매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효과들은 왜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증시 부진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이 바닥이라는 부분들, 반등이라는 부분들은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날 그런 정도, 그냥, 네, 다시는 안 살 거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저점에 대한 구간이 있는데,
그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면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은 야 뭐 이쯤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만큼 팔았으니까 이제 안 팔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팔고 있고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되는 얘기죠. 자, 분명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더 팔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만 팔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지만 더 팔고 있어요. 이것은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뭐 니네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주식을 얼마만큼 팔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과도하게 많이 팔았다는 것은 일단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에이씨 몰라 나 더 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제가 뭐 표현을 뭐 빤스도 벗고 머리털까지 밀어가지고 아주 그냥 다 갖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금리빨도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심한 경우에는 뭐랄까요 이제 뭐 더 팔 게 뭐 없나? 신장을 떼어다가 팔 수도 있는 거. 하여튼 간에 뭐 자기들이 전혀 야 너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수준까지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는 항상 더 이상 진짜 안 판다 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완전히 멈춰주고 매수로 전환이 되어야지만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나 뭐 그런 생각들은 하지 마시고요. 더 안 떨어지면 그때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매도가 안 나오고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가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회다 라고 생각되면 여기서 그냥 레버리지 막 써가지고 하려고 빚내서 투자하시다가 또 당하고 또 투매 나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손해가 막대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반등이 시작될 때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지켜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꼭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아까 전에 못했었던 아프간 이야기를 잠깐 또 해볼게요. 자, 아프간을 지금 탈레반이 장악을 했어요. 이것이 과연 뉴욕 증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자, 뉴욕 증시하고 아프간하고 도대체 뭔 상관인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친미 성향의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게 항복하면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중동 정세가 한 가지고요. 친미 성향의 아프가니스탄 정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연결고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미국이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했어요. 네, 철수하게 되면서 이제 탈레반이 숨죽여 있다가 치고 들어가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를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대통령궁에 탈레반 깃발이 걸렸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정권을 이양받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는데 자,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 싫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탈레반은 그전까지만 해도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탄압적인 모습이 좀 있었어요. 특히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쪽. 그래서 이 탈레반이 다시 들어오게 됐을 때 나 거부감 너무 느껴 걱정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탈레반이 성명을 낸 것에 보면 뭐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양받으면서 뭐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하겠다 좀 완화적인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정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만 요소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는 걔네들 생각 상황이니까 신경 쓸 거 없겠고 탈레반이랑 이 미국 뉴욕 증시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이게 9.11 테러로 넘어가요. 예전에 이제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고 비행기가 충돌을 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2개가 무너지고 국방부가 공격을 받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선포한 게 테러와의 전쟁 해가지고 대규모로 공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알카에다, 빈라덴, 오사마 빈라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다 수건 두르고 오사마 빈라덴이야 그렇게 가장 나쁜 놈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오사마 빈라덴 하여튼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을 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배후 세력이 누구였냐? 바로 이 탈레반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탈레반의 뭐라 그럴까? 산하라고 봐야 되나요? 그쪽이 이제 오사마 빈라덴 알카에다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이제 지원하고 있는 그 탈레반 정권이었죠. 그러니까 탈레반 정권이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고,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그 정권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군이 공격이 들어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잡아내고,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자기네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탈레반을 완전 밀어냈죠. 거의 괴멸 상태까지 갔었어요. 죽은 게 아니고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거죠. 거기까지 밀어냈는데, 미국의 파력이 엄청났죠. 뭐, 그때는 뭐. 그래가지고 왕창 몰아내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자기들 정부를 세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얘네가 뭘 했냐면, 이라크 전쟁을 만들어내면서 살짝, 이쪽에 관심이 소홀해졌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숨지게 있던 이 탈레반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의 어떤 그런 갈등 요소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미군이 이번에 철수하게 되면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된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전쟁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아프가니스탄에다가 무력으로 이제 미군이 자기들 정부를 세웠고, 뭐 그랬었던 부분인데, 뭐 정치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상황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또 유가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되는 부분인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철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군의 철수가 어느 때도 좋았던 적은 없었다. 지금 잘하는 짓이다.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식 이야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이제 국경을 접해 있는 여러 국가들이 약간 골머리 좀 썩게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미국이 다 지켜줬잖아요. 근데 미국이 떠나면서 야, 니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중국, 러시아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좀 기분 나빠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기분 나쁠 건 없고 자기들 국경이니까 자기네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정학적 혼란, 혼돈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탈레반 같은 경우도 아프가니스탄 지금 점령하고 나서는 더 이상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나라, 정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테니까 추가적인 어떤 그런 변수는 없을 것이다. 뭐 점령 전쟁, 얘네들이 지금 그걸 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 오히려 지들이 점령을 하고 나서 뭐 이제 과거와 같은 어떤 테러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가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지정학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탈레반 사태, 이런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막 솟구친다거나 뭔가 부담을 준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야, 그거는 지네들 일이야, 신경 쓰지 마 라는 쪽에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현재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 증시에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역사적인 이야기는 뭐 조금씩 더 시간이 날 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워낙에 이제 벌린 전쟁이 많고, 이번에 그 미군 철수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의 어떤 승리보다도 패배 이런 식으로도 많이 저거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되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지네들의 일이다. 그래서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와 아프가니스탄의 악재에도 미국의 증시는 상승을 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최근 증시 부진에 반대 매매가 급증하면서 부담 요소가 커지고 있는데, 증시를 예측하지 말고 상황을 보고 나서 대응하시면 조금 더 나아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 부담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네들의 일이다 라고 딱 치부해 버리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미친 게 또 건들지 않으면 물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책 한 곡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기록,
분석이 생명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환 신호등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나만의 기록이나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계속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어. 저럴 때는 저렇게 움직였어. 그리고 그걸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내 신호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따라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거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이 정도 했을 때는 이렇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과거를 생각해가지고 미리 대응하시면은 아닐 경우에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쯤이면 신호가 왔어? 진짜 돌아서는구나. 오케이. 딱 그때 잡아가는 거죠.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반대 매매도 나올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손실 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 자, 그리고 오늘도 활기차게 힘차게 한번 시장을 극복해 나가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